AI 시대 최종 승자는 바로 가장 효율적인 슈퍼 공장을 가진 공장 주인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거대 기업들은 이미 막대한 자원을 갖고 있지만 승자가 되려면 경쟁자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극단적인 수준의 최고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AI 전용 칩 기술력에서 앞서 나가야 합니다. 이 기업들은 범용 그래픽 처리 장치, 즉 GPU를 사용하는 경쟁사와 다르게 AI 작업에 딱 맞게 설계된 특별한 기계, 즉 자체 개발 칩을 직접 만들어 공장을 돌립니다. 예를 들면 구글의 TPU 같은 거죠. 이 맞춤형 기계는 일반 기계보다 전기는 적게 먹으면서 AI 작업은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성비에서 압도적인 승리이며 남들이 100만 원으로 AI 제품 100개를 만들 때 이 기업은 똑같은 돈으로 AI 제품을 200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컴퓨팅 비용 자체를 혁신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이 기업들은 AI 모델을 개발하고 실제로 서비스하는 데 드는 전기와 운영 비용 자체를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공장 운영비를 거의 0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비용 절감에 성공하면 경쟁사가 AI 서비스를 100원에 팔 때 이 기업은 50원에 팔아도 이익을 남길 수 있으며 또는 같은 가격에 2배 더 빠르고 강력한 AI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독점적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AI 시대 최종 승자는 남들이 비싸게 만드는 AI 제품을 가장 싸고 빠르게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독점적으로 갖춘 공장 주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거대 AI 기업들이 최종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들 놀이터에서만 놀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즉 AI를 만들고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선택의 여지 없이 이 거대 기업들의 플랫폼을 쓰게 만드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AI를 만드는 건 마치 새로운 만화 영화를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거대 기업들은 다른 회사보다 색연필, 디지털 펜 같은 AI 개발 도구를 훨씬 더 좋고 편하고 기능이 많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API나 프레임워크 같은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개발자들이 이야 저 회사 붓이 최고네 하면서 그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 도구가 곧 공식 표준이 됩니다. 결국 다른 회사가 새로운 AI를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이 거대 기업의 붓을 빌려 써야 해요. 이 붓을 쓰는 순간 그 거대 기업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이 이미 매일 이용하는 곳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가 숙제나 업무에 쓰는 워드, 엑셀이라는 놀이터를 갖고 있고 구글은 지메일이라는 놀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이 놀이터에 AI라는 마법의 능력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 엑셀이 혼자서 숙제를 대신해주거나 지메일이 답장을 저절로 써주는 식이죠. 사용자들은 이 마법의 능력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다른 회사의 놀이터로 옮겨가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탈 장벽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결론적으로 최종 승자는 최고의 AI 도구를 제공해서 개발자들을 모으고 사람들이 매일 쓰는 서비스에 AI 마법을 걸어 그곳에서 못 떠나게 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글로벌 AI 기업들이 최종 승자가 되려면 단순히 똑똑한 AI를 만드는 것을 넘어 미래 슈퍼 히어로 AI를 만들겠다는 가장 멋진 계획과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현재 AI들은 각각 하나의 능력만 가진 히어로와 같습니다. 어떤 AI는 말하기만 잘하고 어떤 AI는 이미지만 잘합니다. 그러나 최종 승자의 목표는 이 모든 능력을 하나의 완벽한 슈퍼 히어로 AI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AI는 텍스트, 이미지, 소리, 영상, 심지어 컴퓨터 언어 코드까지 모두 한 번에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사진을 보여주면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고 따로 노래를 들려줘야 무슨 노래야? 라고 하지만 슈퍼 히어로 AI는 사진을 보면서 노래를 듣고 그 자리에서 사진 설명 문구와 노래를 자동으로 결합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능력을 개별적으로 쓰지 않고 하나의 통일된 모델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우리는 AI에게 질문을 하거나 앱을 켜서 시키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최종 승자 기업은 이 소통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목표는 사용자가 AI와 대화하고 명령하는 방식을 현재보다 훨씬 더 쉽고 강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의 버튼을 누르다가 터치스크린이 나와서 세상을 바꾼 것처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할 일 정리해줘라고 말하면 AI가 단순히 목록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운전할 거니까 내비게이션의 첫 번째 약속 장소를 바로 설정했고 미팅 자료는 음성으로 요약해서 들려줄게 라고 하면서 검색이나 앱을 누르는 과정 없이 바로 행동을 해주는 겁니다. 사용자들은 AI 덕분에 더 이상 복잡한 검색이나 앱 실행을 할 필요가 없게 되며 이는 곧 AI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됩니다. 결국 최종 승자는 모든 능력을 통합한 AI를 만들고 이 AI를 통해 우리가 세상을 쓰는 방식 자체를 혁신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거대 AI 기업들이 최종 승자가 되려면 단순히 재료, 즉 데이터가 많은 요리사가 아니라 가장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재료를 가지고 손님의 반응을 즉시 반영해서 요리를 완벽하게 만드는 최강 요리사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요리사들도 똑같은 일반 재료, 즉 공개 데이터를 사용해서 요리를 만듭니다. 하지만 최강 요리사는 이와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들은 수십억 명의 손님에게 요리를 내놓고 손님이 이건 짜요, 이건 좀 싱거워요 하고 말하는 실시간 반응, 즉 피드백을 즉시 듣습니다. 이 최강 요리사는 그 자리에서 레시피를 매일 수백만 번씩 조금씩 고치고 다음 손님에게는 더 완벽한 요리를 내놓습니다. 경쟁사들은 느리게 움직여서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레시피를 꽂히는데 이 기업은 매일매일 실력이 급성장하는 겁니다. 결국 학습 속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모두가 흔한 재료를 쓰지만 최종 승자는 남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비밀스러운 지식과 레시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은 수십 년간 모아온 전 세계 웹사이트의 정보인 웹인덱스라는 세상 모든 지식을 재료로 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회사 업무 문서인 오피스 문서, 전 세계 개발자들이 코드를 공유하는 깃허브, 직장인 네트워크인 링크드인 같은 가장 중요한 회사와 업무 지식을 재료로 씁니다. 이 고유하고 가치 있는 지식 자산 덕분에 이 기업들이 만든 AI 요리 측 서비스는 다른 경쟁사들의 요리와는 차원이 다르고 깊이가 다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차별점이 됩니다.
결국 최종 승자는 수많은 사용자 피드백을 통해 매 순간 진화하고 남들은 가질 수 없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요리 재료로 쓰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자, 과연 AI 기업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아직도 망설이시나요? 구독, 좋아요.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